속보, PSG 구단 공식 계정, 이강인 단독 인터뷰. 시즌 잘 치룬 이강인 구단 공식 계정, 단독 인터뷰에 현지 팬들 난리 났다. 리그 1 사무국이 지난 30일 한국 시간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채널을 통해 2023에서 2024 시즌 리그 1 올해의 골 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PSG에서 이강인과 음바페가 각각 올해의 골 후보로 선정됐다. 후보로 오른 이강인의 골은 지난해 11월 리그 11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터진 그의 PSG 데뷔골이었다. 당시 그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한 뒤 치른 세 번째 리그 경기였다. 당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한 이강인은 전반 10분 아슈라프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전진한 뒤 낮은 크로스를 시도한 공을 받았다. 앞에서 음바페가 쇄도하면서 공을 일부러 흘려주며 이강인에게 슈팅 공간이 발생했고, 이강인은 지체 없이 강력한 왼발 슛으로 왼쪽 골문 상단을 정확히 찔렀다. 이강인의 미사일 같은 슈팅으로 기선을 제압한 PSG는 이후 워렌자이르 에메리, 비티냐의 연속골이 더해져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이강인의 활약에 당시 프랑스 매체 풋미르카토는 이강인의 미사일 슛이 SNS를 불태웠다 라며 이날 경기맘으로 선정했다. 이후 이강인의 활약은 놀라웠다. 특히 1월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 이후 이강인은 우측 윙어와 미드필더를 오가며 주전 경쟁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후반기에 선발 출장 횟수를 늘렸다. 나아가 이강인은 올 시즌 PSG의 도메스틱 트래블 리그 1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데 샹피옹 에 일조하며 한 시즌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아시안컵 차출 직전 진행된 트로페 데 샹피옹에선 툴루즈를 상대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며 대회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강인과 함께 올해의 골 후보에 오른 음바페의 골은 지난 3월 열린 리그 26라운드 몽펠리에 원정 경기에서 나온 득점이다. 음바페는 박스 왼쪽 먼 거리에서 정확한 오른발 가마차는 슈팅으로 크로스바를 강타하며 득점으로 연결했다. 올해의 골 투표에서 이강인은 3위를 달리고 있다. 1위는 마흐무드 모하메드, 낭트, 미 골이다. 마흐무드 9월 로리앙과의 홈경기에서 박스 먼 거리에서 직접 프리킥을 시도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모하메드는 31일 오전 6시 현재 4,972표를 받아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2위는 라민 카마라, 매츠가 넣은 득점으로 카마라는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는데 상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하프라인에서 시도한 슈팅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며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 현재 2,040표로 올해의 골 2위다. 이강인의 골은 1,660표를 얻어 3위를 달리고 있고 음바페의 골은 720표를 얻어 전체 5위에 그치는 중이다. 2. 주장 손흥민 등 16명. 인천공항 소집 후 싱가포르 출국. 이강인은 현지 합류. 대한축구협회 KFA는 2일 한국 시간 손흥민을 포함해 16명이 K1645 편으로 출국한다. 16시경 공항에서 소집 예정이다 라고 대표팀 일정을 전했다. 주장 손흥민과 함께 송범근, 오세훈, 정우영 등이 본진으로 싱가포르로 향한다. 이강인, 홍현석, 하창래, 박용욱, 조유민 5명은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표팀에 최초 발탁된 황재원과 최준은 K리그 일정으로 인해 하루 뒤인 3일에 별도로 출국한다. 대구FC 소속인 황재원은 금일 오후 4시 30분에 대전 하나시티즌 원정 경기를 치른다. FC 서울 라이트백 최준은 오후 7시에 홈에서 광주FC를 상대한다. 이번 싱가포르전은 김도훈 임시감독이 팀을 이끈다. 축구협회는 당초 5월 초까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보들과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이번 소집까지 임시체제로 치른 뒤 새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다. 앞서 3월 A매치에서는 황선홍 감독 임시체제로 월드컵 예선을 치렀고 태국을 상대로 1승 1무를 거뒀다.
김도훈 대행은 이번 소집 명단에 큰 변화를 줬다. 황재원, 최준을 비롯해 오세훈, 배준호, 황인재, 박승욱, 하창래 등 총 7명이 새 얼굴을 최초 발탁했다. 또한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1년 3개월 동안 뽑히지 않은 정우영, 알칼리즈를 다시 불러들였다. 이번 소집에 김민재와 조규성, 설영우는 함께하지 못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에서 왼쪽 발목을 다쳐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태다. 조규성은 그동안 통증이 지속됐던 오른쪽 무릎을 고치기 위해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설영우 역시 고질병이던 어깨 탈골로 인해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황이다. 대표팀은 6월 6일 싱가포르 원정을 치른 뒤 곧바로 귀국해 중국전을 준비한다. 11일 중국과 홈에서 맞붙은 뒤 이번 소집을 마친다. 3. 지구상 가장 위대한 20세. 그도 어린 아이였다. 나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한 많은 사람들. UCL 우승 후 부모님 보자 눈물. 올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세계 최강 레알 마드리드도 이적했다. 천재라 불리는 그에게 적응 기간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자마자 에이스로 등극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연속골 행진을 이어가며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라리가 득점 1위로 올라섰다. 최종 결과는 19골로 득점 3위. 전문 공격수가 아님에도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벨링엄의 신드롬은 시즌 내내 이어졌다. 환상적인 솔로골, 엘 클라시코 골, 그리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활약이 멈추지 않았다. 벨링엄을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조기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최고의 대회인 UCL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3에서 24시즌 UCL 결승 도르트문트와 경기에서 2에서 0 승리를 거뒀다. 다니 카르바알의 선제골과 비니시우스의 추가골이 터졌다. 벨링엄은 비니시우스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레알 마드리드 첫 시즌에 라리가 우승에 UCL 우승까지 벨링엄은 모두 다 가졌다. 현재 2024 발롱도르 순위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 역시 벨링엄이다. 20세의 발롱도르 수상이 유력하다. 경기 후 20세 천재 미드필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최고의 선수로 등극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였다. 경기장을 찾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경기 후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벨링엄은 말을 하지 못했다. 대답을 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추스려야 했다. 감정을 겨우 정리한 벨링엄은 나는 항상 UCL 결승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괜찮았다. 고 울먹였다. 이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같은 날이 왔다. 힘들 때면 모든 것의 가치를 찾기 시작한다. 오늘 밤과 같은 일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든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녁 7시에 집에 올 수 있었지만 나를 위해, 나의 축구를 위해 항상 12시에 집에 들어가셨다. 나는 롤모델로 생각하는 동생도 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밤이다. 고 말했다. 4. 박수 칠 때 떠나는 교수님 챔스 최고 감독, 우승 달성. 마지막 클럽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토니 크로스와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환상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도르트문트와 2023에서 24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가졌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9분 카르바알의 헤더, 후반 38분 비니시우스의 왼발 슈팅에 이은 연속골로 2에서 0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내내 도르트문트에 밀렸다.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내줬고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와 실점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중반부터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후반 29분 카르바알의 헤더 한 방에 분위기를 뒤바꿨다. 크로스는 도움을 기록했다. 기세가 오른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38분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비니시우스가 쐐기골을 터뜨렸다. 도움은 벨링엄.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남은 시간 동안 별다른 위기 없이 2에서 0 승리를 확정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웃었고 도르트문트는 주저앉았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이날 이후 더 이상 클럽에서 뛰지 않는 크로스는 자신의 6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또 이전까지 감독 중 최다 우승 기록 4회를 갖고 있던 안첼로티 감독. 이제 5회 우승 감독이 됐다. 1회 우승도 힘들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5회나 우승한 것이다. 5. 올 시즌 최악의 영입? 확실히 너다. 분당 4,400만원 챙긴 역대급 주급 도둑. 영국의 스포츠바이블은 2일 한국 시각 마운트는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 엄청난 분당 금액을 맨유로부터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올 시즌 중원 보강을 위해 첼시로부터 마운트를 데려왔다. 영입 당시부터 마운트에 대한 우려는 컸다. 마운트는 한때 첼시의 미래로 평가받기도 했던 선수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2019년 첼시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뒤 꾸준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2021년과 2022년 내는 첼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운트와 첼시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운트는 부상과 부진으로 2022에서 2023 시즌 자주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시즌 후에는 첼시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제안을 받지 못하며 이적 가능성이 대두됐다. 결국 마운트는 맨유의 구애를 받으며 이적을 택했다. 맨유 합류 이후 팬들은 하락세와 부상으로 고생하는 그에게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팬들의 우려는 올 시즌 현실이 됐다. 마운트는 올 시즌 리그 단 14경기 출전에 그쳤다. 선발은 5경기에 불과했다. 출전 시간은 512분으로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스포츠바이블은 마운트는 올 시즌 리그 경기당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는 등번호 7번을 받고 선발로 출전해 맨유 경력을 시작했지만 단 2번이 출전 끝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이후 또 부상으로 3월까지 출전하지 못했다라고 올 시즌 마운트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운트는 지난해 여름 주급 25만 파운드, 약 4억 4천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연봉 1,300만 파운드, 약 229억 원이며 그는 512분을 뛰었기에 분당 2만 5,390 파운드, 약 4,400만 원을 받았다라며 충격적인 마운트의 주급 수령을 공개했다. 맨유 팬들로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통계다. 중원의 미래로 기대감을 갖고 데려온 선수가 불과 10경기도 선발로 나서지 못했으며 높은 주급만을 챙겼기에 답답함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시즌에도 마운트가 이런 상황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맨유 역사상 최악의 계약으로 꼽히는 것도 시간 문제다.